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과거에 팰리세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 261만원이나 올랐었죠. 네, 다른 트림들도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었고요. 예를 들면 익스클루시브의 바로 위 트림인 프레스티지는 익스보다 564만원을 네, 더 내야만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원래는 가성비가 좋은 차였는데 완전히 무너졌었죠. 네. 최근에는 또 약간 재고도 조금 나왔었고 계약하면 뭐 한 달 만에 받기도 했었고요. 예전에는 진짜 없어서 못 사는 차였는데, 그죠? 그쵸. 처음 나왔을 때는 출고 대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인지 위기감을 느꼈는지 가성비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바로 위에 르블랑이 4,168만원에 도입이 됐고요. 대신에 프레스티지 가격을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4년형 팰리세이드를 보면서 르블랑과 프레스티지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언급을 해드리면서 살만한지 아니면 별론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르블랑이 살만한지 아닌지를 보려면 일단 익스클루시브를 거쳐야만 하죠. 네. 익스클루시브의 기본인 것들이 르블랑에도 기본이니까. 사실 기존 영상에서 익스클루시브 다 다뤘었는데요. 한 번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3,867만원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에 이미 LED 헤드램프와 LED 테일램프가 전부 기본이죠. 그리고 1열 열선뿐만 아니라 후성 열선까지 기본이고요. 통풍 시트도 1열에 기본입니다. 이 아래급의 차들은 뭐 소렌토만 하더라도 트렌디 네. 트림에서 후성 열선이나 통풍이 안 되는데 팰리세이드는 기본이고요. 과거에 30만원을 내야만 가질 수 있었던 7인승 시트, 즉 2열 독립 시트도 기본으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죠.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이고요. 과거에는 10.25인치였죠. 네, 계기판도 디지털 룩, 가운데만 디지털인 네, 거로 바뀌었습니다. 기본부터. 또 과거에는 스피커가 6개가 기본이었는데 이제 8개가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룸미러도 베젤리스 타입으로 깔끔하게 들어가게 됐죠. 이것만 봐도 훌륭하긴 했는데 사실은 익스클루시브에서 에센셜 플러스 270만원짜리 옵션이 사실상 반강제였습니다. 네. 거기 뭐가 들어있었죠? 천연 가죽 시트가 있었고요. 운전대도 전동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와 메모리 기능 들어갔었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죠?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있었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도 전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마이 모델 보시면 에센셜 플러스가 삭제가 됐죠. 네, 르블랑이 생긴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스클루시브는요, 현재도 18인치 휠이 기본이지만 20인치 휠은 옵션으로도 선택 불가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절대 선택 불가하고 3열 전동 시트도 절대로 선택이 불가하죠. 또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 단일이고요. 터치 타입 공조 이것도 새로 도입이 됐었는데 익스에서는 선택이 불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수석은 전동 시트가 절대 불가했죠. 이런 함정이 있어서 결국은 팰리세이드 기본형 사려다가 프레스티지로 564만원이나 더 내게 만드는 그런 시기였는데 네. 이제 드디어 르블랑이 생기면서, 즉 4,168만원짜리 가성비 트림이 생기면서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네. 301만원만 더 내면 꽤 살만한 가성비 팰리세이드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 르블랑의 특징 곤잘로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익스클루시브에서 절대 불가했던 것들, 대표적으로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기본으로 들어가죠. 네, 계기판도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불가했던 거죠. 그리고 동승석 전동 시트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워크인 디바이스, 젠틀맨 스위치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퀼팅 천연 가죽 시트도 들어갑니다. 이 시트는 쿨그레이 컬러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웜그레이보다 예쁘진 않은 것 같지만 네. 네. 그리고 옵션으로서 주차보조 시스템 1과 컴포트 1에 묶여있던 것들이 일부 기본화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에센셜 플러스에 묶여 있었던 후측방 관련 옵션들이 기본화되어 있죠. 네. 또 전동 칼럼이 추가가 되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의 조작 범위가 늘게 되고 쿠션 익스텐션이 생기고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추가가 됩니다. 과거에 에센셜 플러스에 있던 거였죠. 네. 마지막으로 익스클루시브에서 80만원을 받던 컨비니언스가 기본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301만원이 비싸지만 실질적으로는 221만원 차이에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주는 건데,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도 있고 해서
이거는 뭐 그냥 익스클루시브를 살 필요가 없는. 진짜 르블랑의 가성비 드림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따져봤거든요. 네. 301만원 차이인데 일단 80만원어치 컨비니언스가 기본화되어 있죠. 네.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따로 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옵션의 값어치가 한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보통 60만원 정도 받죠. 네. 20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 싸게는 40, 비싸게는 한 60 정도 받는 옵션이죠. 퀼팅 천연 가죽 시트, 이게 좀 가격 산정이 어려운데 4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후측방 관련 옵션들 40만원으로 책정을 하면 이미 340 또는 36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가격차를 뛰어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조수석 전동 시트하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전동식 칼럼까지 포함이 되면 400 가까이 돼버리거든요. 100만원 차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팰리세이드는 르블랑이 최고 가성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을 보세요. 4,160만원에 4,170만원에 네. 지금 사양 구성을 보면 비록 구가다 플랫폼이지만 웬만한 차들 거의 풀옵션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구성이라고 보고요. 네. 뭐 여기다가 굳이 뭐 옵션 더 할 것도 저는 없어 보여요. 컴포트2, HUD? 뭐 글쎄요. 굳이? 현대기아 HUD는 워낙에 좀 네. 상이 뭔가 좀 흐릿한 네, 느낌이 살짝 있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BMW HUD 한번 보시면 말이 달라지실 겁니다. 네. 아무튼 그냥 뭐 이대로 사도 좋다 싶고요. 혹자는 이러실 것 같아요. 스마트 센스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네. 이미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익스클루시브에서 과거에 95만원을 받던 스마트 센스가 기본화가 돼 있습니다. 네. 보시면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이거 HDA라는 거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써있죠. 네. 그래서 이미 HDA가 기본화돼 있고요. 후측방 관련 옵션도 르블랑에서 기본이잖아요. 여기 현대 스마트 센스 80만원짜리는 HDA2인데 이거는 제가 많이 써본 결과 굳이 뭐 없어도 괜찮은.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발의 자유와 손의 자유는 이미 기본화돼 있다는 거. 정히 HUD를 원하신다면 컴포트2 추가하셔서 사셔도 나쁘지 않고, 네. 네, 이대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서라운드 뷰까지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서라운드 뷰가 옵션이 아니고 기본이니까. 참고로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후석 통풍의 가격이 40만원으로 좀 10만원 정도 올랐죠. 네. 뭐 굳이 후석까지 통풍이 필요한가요? 그러게요. 운전하는 사람이야 덥지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큼지막한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팰리세이드 르블랑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다. 네, 오랜만에 저희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오. 프레스티지가 기존보다 가격이 좀 올랐단 말이죠. 네. 네,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16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올랐어요? 과거에 컴포트 품목에 있던 것들이 컴포트 옵션 품목에 있던 것들이 일부 기본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이드 내장재, 그리고 시트는 나파 가죽인데 킬틱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가고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가능하고요. 뒷자리에 수동식 도어 커튼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르블랑에서 40만원을 받던 후석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 후석 통합 터치 공조. 굳이 이것 때문에 프레스티지를 굳이 네, 굳이 뭐 혹자는 나파 가죽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팰리세이드 나파보다는 차라리 저는 천연이 나은 것 같아요. 워낙에 이거 잘 늘어나고 흐느적거리고 약간 좀 말랑말랑한 느낌 네, 있죠. 좀 네. 좋은 나파가 아니어서 네네. 그냥 저는 르블랑, 여전히 르블랑이 좋다. 뭐 스웨이드 천장? 물론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굳이 르블랑보다 이거 얼마를 더 써야 돼요? 422만원? 그쵸. 422만원입니다. 굳이 뭐.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 물론 좋지만 이미 르블랑에서도 4웨이 럼버 서포트와 쿠션 익스텐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로도 사실 운전석의 쾌적성은 꽤 좋아집니다. 충분하죠, 사실. 네, 굳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셔도 된다고 봐요. 제네시스도 아니고. 디지털 K2는 안 아쉬우세요? 현대기아 이거 잘 안 돼요. 인식이 안 돼. 그렇죠. 좀 살짝 느리고 막. 결국은 차키를 갖고 다니게 됩니다. 지하에서 잘 안 터지고. 예. 마지막으로 캘리그래피는 기존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이 갑니다. 그래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네, 일단 프레스티지보다 479만원 더 비싸고요.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이었던 주차 보조 시스템 2, 컴포트 2, 스마트 센스 1, 그리고 크렐 사운드 패키지가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격 차이는 프레스티지랑 154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캘리인 걸 좀 티를 내죠. 네, 맞습니다. 일단 클레딩에서 보디 컬러가 들어가고 캘리그라피 전용 인테리어나 뭐 외부 익스테리어가 요소들이 들어가고요. 그릴에서 티가 많이 나죠. 네. 근데 그릴은 블랙 그릴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새로 추가된 블랙 에디션 보시면 블랙 그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맞다, 이번에 또 르렉 에디션이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캘리그라피랑 같은 값에 블랙 에디션을 고를 수 있습니다. 캘리 사서 크롬 죽이기 하시던 분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된. 네, 맞습니다.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나파랑 스웨이드랑 같이 섞인 시트가 들어가고요.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VIP 패키지는 선택이 불가하더라고요. 없어졌나? 아니, VIP 패키지가 블랙 에디션에서 블랙 네. 에디션에서는 깜짝이야. 블랙 에디션에서는 여기 있네요. 네, 캘리에 있네요. 네, VIP 패키지가 불가능합니다. 좀 갖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 프레스티지에 들어가는 버건디 인테리어 있잖아요. 인테리어 컬러가 아래 트림에선 좀 제한적이죠. 네, 르블랑에서는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 굳이 웜그레이가 이미 있는데 네. 쿨그레이를 따로 만든 게 전 좀 그래요. 그죠? 색깔을 또 굳이 따로 해가지고 네. 차별화를 한 게. 버튼식 기어도 이제 좀 구닥다리죠. 그죠? 이제 좀 제법 옛날 차 같습니다. 사실상 이 익스나 르블랑, 익스는 됐고 네. 르블랑 이렇게 보면요. 네. 소렌토의 노블레스 트림하고 지금 하이브리드,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하고 지금 뭐 거의 비등비등해요, 사양이. 네. 오히려 더 좋다 싶은 부분도 있고. 이게 팰리세이드라는 차가 가격은 여전히 나쁘지 않은데 네. 이 살 때 제가 솔직히 소렌토 하이브리드 살 때요, 팰리세이드를 안 본 게 아니었거든요. 왜요? 가격이 합쳐서요? 그쵸, 가격이 비슷하니까. 근데 막상 살라고 하면 그 보유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3.8리터로서 세금이 1년 자동차세가 100만 원이다 보니 네네.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한 70만 원 더 써야 되고, 그렇죠. 1.6 대 3.8. 연비는 거의 한 2배 안 좋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렌토보다 1년에 한 3,400은 더 써야겠더라고. 이래저래 하면은. 유지에 따른 비용이 훨씬 들겠네요. 네, 저야 뭐 주행 그 차를 별로 안 타는 목적의 차였으니까 네네. 사실 뭐 3,400까지는 아니고 한 뭐 250 뭐 이 정도였지만 여하튼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렇게 확 샀다가는 좀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거. 또 이 3.8이 좀 약간 답답해요. 세팅 자체가. 네.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 오히려 디젤은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맛이 있는데 초반도 느리고 또 연비 때문에 저회전 쓰다 보니까 고속에서도 약간 좀 뭐 힘이 네, 없는 느낌이. 허당인 느낌이 나고 해서 그 부분은 운용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 가격 자체는 괜찮은데요. 뭐 나는 뭐 이 정도 사이즈 SUV 4천 초반에 사서 기름값을 녹일 거야 하시는 접근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요거보다 살짝 작은 뭐 서렌토 하이브리드나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거 사려다 가격이 비슷하네 해서 사면 그러면 유지하다가 지칠 수 있다는 거. 구입가만 놓고 보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보면 팰리세이드들이 되게 느리게 다니는 차가 많은 거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은 거 연비 같아요. 때문인지 되게 느리게 다녀요.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느리게 다니는 차들 네. 많죠. 네. 이 차에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2.2 디젤이 나은데 요새 또 디젤이 끝나서 사실상 끝나버려서 150만 원까지 더 내가면서 사시라고 그렇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쌩님의 추천은 르블랑으로. 네, 르블랑이고 반발의 여지가 있겠으나 네. 제 개인적인 추천 옵션은 네. 썬루프입니다. 아우 완전 동의합니다. 네. 왜요? SUV 이런 큰 SUV는 썬루프가 무조건 있어야겠더라고요. 한번 경험해 보니까. 애석하게도 팟선이 아닙니다. 듀얼 썬루프. 하지만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탈 때도 물론 좋은데요. 팟선처럼 잡소리 걱정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쓰지도 않고 뭐 고장 나고 뭐 자연 파괴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쓸 때도 좋은데 이게 썬루프가 있어요. 또 수출 딜러분들이 가져가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도 저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이다. 무조건까지는 아니고요. 있으면 굳이 좋겠다. 하나 르블랑에서 선택 옵션을 정하라면 저라면 3.8 전륜 구동에 썬루프를 넣어서 살 것 같다. 곤잘로는요? 저는 주차 보조 시스템 2를 좀 넣고 싶은데요. 르블랑에. 왜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때문에 차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좀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빌트인 캠은 근데 또 원이네요. 아 그쵸. 2가 아니네. 근데 제가 네. EV6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었잖아요. 아 그쵸. 참 쓸 일이 없던데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이거는 또 주차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어. 또 이렇게 막 단언하긴 좀 어렵지만 네네네.
신기해서 한 두어 번 써보고 그때도 쇼츠 찍고 쇼츠를 찍으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아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냥 지가 서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튼 르블랑 자체는 뭐 선택 옵션은 알아서들 넣으시고요. 르블랑 자체는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절대적인 가격을 보세요. 4천 초반입니다. 덩치 비하면 싸죠. 예. 3.8이에요. 6개통이에요. 그러니까요, 싸죠. 예. 쌉니다. 잘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